자, 교재. 아, 오늘 되게 중요한 시 3개 나오는구나. 자, 147페이지. 자, 교재. 오늘 딱 시 3개만 여러분하고 가자. 자. 얘들아, 보충이 원래 그래서 이미 너희들하고 약속한 게 있지. 빨간 날은 이제 학원으로 내가 오게 하겠다고, 그치? 3월 2일 날도 분명히 선생님 보충했고 오늘도 보충했고, 그 다음에 6월 3일은 뭐 선생님 보충은 아니지만 그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6월 6일도 여러분 올 거야. 6월 6일은 그거 해야 돼. 너희들 왜냐면 지금 내신 대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신 대비가 보통 6월 말에서 7월 초인데, 평가원 대비 시험, 여기 선생님 평가원 강의를 알지? 6시간 수업을 해. 평가원 해설 강의를 6시간을 하거든? 6평 해설 강의를 하면 6평 딱 나오고, 그거랑 내가 똑같은 문제로 45문제를 똑같이 배열해. 그래서 실제로 6평을 다시 한번 내가 시뮬레이션 하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 가지거든? 그런데 이게 6평이 한 2주 정도 해버리면 내신 애들한테 좀 타격이 돼서 6평 해설 강의는 그렇게 할 거야, 얘들아. 6월 6일 날 하고, 그 다음에 그 주 토요일 날 하고, 월요일 날 하면 딱 6평 보고 나면 그 주에 해설 강의 6시간이 다 끝나. 오케이? 그래서 6월 6일 날도 그냥 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솔직히 선생님도 되게 쉬고 싶어, 알지? 되게 쉬고 싶은데, 근데 하고 나면 나도 되게 뿌듯하고 너희들도 되게 좋아. 그러니까 너희들 선생님 부른다고 너무 선생님 욕하지 말고. 좋아요. 오늘서부터 그거 한다? 어저께서부터 최강야구. 이제 불꽃야구로 이름이 개명돼가지고 유튜브에서 어저께 4시간 됐는데 조회수가 50만 명 정도 여러분 되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지금 못 보고, 그래서 내일은 좀 오랜만에 좀 TV도 좀 보고 그러려고. 아, 참, 이번에 수능 완성이 좀 빨리 나와. 수능 완성이 보통 6월 초에 나오는데 이번에는 다다음 주 정도에 수능 완성 윤곽이 여러분 나올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 또 이제 또 열심히 또 수능 완성 만들어야지. 자, 들어갈게요. 자, 첫 번째, 김수영의 파밭가에서. 자, 시인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고, 자, 파밭가에서. 자, 집중. 자, EBS에서도 실리고, 문학사적으로도 중요해. 거기에다가 어때? 교과서에까지 실린 작품이에요. 자, 김수영 씨의 파밭가에서. 오늘 3작품이 다 중요해. 한 작품은 너희들 제목도 들어봤을 거야.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 너희들 이거를 되게 착각하고 있는데, 봐봐. 이건 내가 룰을 하나 가르쳐 줄게. 기출을 여러분 딱 풀어보면 현대시가 2개가 나와. 집중해봐. 하나는 EBS 연계에 관한 비연계지. 근데 웃긴 건 EBS 연계시는 되게 유명한 시야. 어차피 유명한 시니까 EBS에서 나오는 거야. 근데 EBS 비연계시는 우리가 모르는 시야. 너희들만 모르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시야.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들 여기에 나와 있는 EBS 시를 공부할 때 문학사적으로 중요한 작품들을 공부하는 게 맞아, 수능에서는. 근데 비연계는 우리가 모르는 시니까 자꾸 이렇게 시 분석하고 이런 훈련을 해봐야 되는 거지. 자, 여기서는 뒤에 문제를 잠깐만 보자. 뒤에 문제. 이 시에서 조로의 물. 조로가 여러분 뭐냐면 물조리개. 알지? 식물한테 물 뿌릴 때 이렇게 해서 요거 있잖아. 이렇게 물조리개. 그걸 여러분 얘기하는 거야. 자, 조로의 물은 긍정적인 의미일까? 부정적인 의미일까? 가능하다면 그 의미를 진설하시오 그랬지. 여기서 하나를 더 내줄게. 이연의 둘째 줄 봐봐. 이연의 둘째 줄. 자, 너의 그림자 밑줄. 너의 그림자 밑줄.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너의 그림자도 긍정인지 부정인지 하고 걔도 의미를 진술해. 그러니까 조로의 물도 한번 해보고 너의 그림자도 한번 해보고.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리고 당연히 147쪽 시 분석하고 미시적 두께. 부탁인데 출제 핵심 포인트는 읽지 마. 이거 보고 여러분 힌트 잡지 말고 스스로 한번 여러분 해보는 거야. 자, 해봅시다.
야, 정서 및 태도에다가 얻는다는 있는 것이다. 이런 거 적지 마. 이게 과연 어떤 정서인지. 쉽지 않아, 이 시. 멍하니 있으면 안 늘어. 해보고 비교해보고 해보고 비교해보고.
다음 주 목요일 날 다음 주 이제 시대인재 모의고사 볼 텐데 그때 딱 11주차까지의 내용이 딱 나와. 다행이야. 하여튼 다음 주 선생님하고 보는 모의고사, 다음 주 모의고사는 꼭 목요일 날 와서 보고, 못 보는 사람들은 내가 주말에 복사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 꼭 목요일 날 보는데, 그때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태까지 배웠던 현대시, 고전소설, 고전시가가 연계돼서 나와. 그럼 그랬을 때 시간 한번 꼭 재보고, 그렇게 연계됐을 때 몇 분 정도 걸리는지. 오케이. 자, 봅시다. 자, 김수영의 파밭가에서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얘들아, 이 시를 지배하는 표현 방식이 3개가 있어. 잘 들어봐. 첫 번째 직유, 맞지? 두 번째가 대구, 말도 비슷하잖아. 마지막으로 역설. 이 시를 지배하는 이 3개가 여러분 대구, 직유, 역설이야. 선생님이 역설이 중요한 게 아니야. 어느 부분이 역설인지는 알겠지. 뭐?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다는 것이다. 뒤집으면 내가 무언가를 잃는다는 것은 무언가를 뭐 하는 거야? 얻는 거야. 이게 여러분 역설, 4글자로 모순, 어법이 되는 거라고. 그런데 나는 이 시에서 여러분들에게 꼭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자 봐봐. 선생님이 시어의 의미, 시구의 의미에서 제일 중요하게 따지는 게 뭐야? 비유, 열거, 대구, 이 3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물론 대구는 그 예외가 있긴 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비유하고 열거는 100% 동일 유사성을 바탕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자 대구 같은 경우도 어때? 서로 대응되는 시어들끼리는 80% 이상이 유사성을 기반으로 되는 거야. 물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것도 대구지. 이건 공통점이 아니라 뭐야? 차이점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시에서는 대구는 80% 이상 유사성을 바탕으로 쓰여. 이걸 바탕으로 시어의 의미를 우리가 직접 찾아내야 된다. 자, 그 얘기를 선생님하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1년 볼게요. 자, 삶은 계란의 껍질이 벗겨지듯 묵은 사랑이 벗겨질 때지. 자, 그럼 얘들아, 묵은 사랑에 대응되는 게 삶은 계란의 껍질인 건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묵은 사랑을, 자, 첫 번째로 여러분 나타내는 게 삶은 계란의 껍질이야. 자, 여기에는 비유도 쓰였지만, 잘 들어, 비유도 쓰였지만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도 쓰였지. 자, 너희들 요거 기억해. 여기 잠깐만 보자. 요거 기억해. 요거 기억해. 뭐냐면 이거 기억나니? 희망은 보름달처럼 떠올랐다. 이거 앞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 번만 여러분 복습할게. 쌤이 우리 문학 기본 개념어 시간에 얘기한 거야. 자, 얘들아, 비유는 구체적인 걸 구체적인 거에다 대응시키는 게 비유지. 아, 얘들아, 비유는 유사성이면 원관념이 구체적이면 보조관념도 어때? 구체적이어야 돼. 추상적인 걸 구체적인 걸로 대응시키는 건 상징이고, 구체적인 걸 구체적으로 대응시키는 게 비유야. 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희망은 구체적이야, 추상적이야? 추상적이지. 보름달은 구체적이야. 그런데 처럼이면 분명히 뭐야? 직유구 비유란 말이야. 그러면 희망을 보름달에 비유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 집중해. 얘를 지워. 희망은 떠올랐지. 그럼 뭐가 쓰였어? 추상적 관념에 구체화가 쓰인 거야. 그러면 얘는 추상적이지 않아. 더 이상 구체화가 됐으니까 여기 봐. 얘는 무슨 적이 돼? 구체적이 된 거야. 구체적인 걸 구체적인 거에다 대응시키니까 비유가 되지. 자, 그럼 여기 봐. 여기서 묵은 사랑을 뭐해? 삶은 계란의 껍질에 비유했지? 집중해. 얘는 구체적이야, 추상적이야? 추상적인데 시를 봐. 묵은 사랑이 뭐 한다고 그랬어? 벗겨진다라고 얘기했지? 자, 그러면 묵은 사랑이 벗겨져. 그러면 추상적 관념이 뭐가 됐어? 구체화가 됐지. 맞잖아. 추상적 관념이 구체화가 된 다음에 삶은 계란도 어때? 구체적이지. 그러니까 어때? 비유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냐.
됐어? 이 과정을 여러분 알아놔야 돼. 추상적인 걸 구체적인 대상에 비유시키기 위해서는 얘를 구체화시켜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비유를 하겠지. 자, 요건 잠깐만 지울게. 자, 그러면 자, 봐봐.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묵은 사랑은 딱 봐도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얘들아, 시를 봐. 뭔가를 잃어야 얻을 수 있다며. 됐어? 그러면 묵은 사랑은 우리가 뭐 해봐야 돼? 옛날 거니까 잃어버려야 돼. 묵은 사랑은 잃어버려야 된다고. 그러면 묵은 사랑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지. 그럼 당연히 삶은 계란의 껍질도 부정이어야 되지. 자, 그럼 이제부터 얘와 얘 유사성을 볼게. 자, 여기 봐. 묵었어. 묵었다라는 말이 뭐야? 니들 얼굴이 묵었니? 내 얼굴이 묵었니? 아, 괜찮아 얘들아. 니들 얼굴이 묵었어? 내 얼굴이 묵었어? 내 얼굴이 묵었지. 묵었다라는 건 뭐야? 그만큼 오래됐다는 얘기야. 쉬었다는 얘기야 얘들아.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얘네들의 공통점은 첫 번째, 낡았지. 자, 낡은 건 디폴트치로 줄게. 껍질이야. 껍질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껍질은 딱딱해. 딱딱해. 그리고 어때? 벗길 수 있어. 자, 벗기는 얘기는 좀 이따 할게. 그럼 얘는 어때? 뭐를 얘기하냐면 경직성을 얘기해. 딱딱한 거야. 자, 지금 이게 3년이 약간 왕따야. 자, 1년하고 2년을 먼저 볼 거야. 삶은 계란의 껍질이 벗겨지지. 자, 그럼 제 질문. 벗겨지는 건 긍정이야 부정이야? 얘들아, 삶은 계란의 껍질이 벗겨지고 묵은 사랑이 벗겨져. 벗겨지는 건 당연히 긍정이지. 자, 다시. 지금 1년에서 주어는 부정이고 서술어는 어때? 긍정이야. 자, 묵은 사랑이 벗겨질 때 푸른 팝밭에 붉은 팝밭에 푸른 새싹을 보아라. 색채의 대비. 근데 주의를 해야 될 게 얘들아, 색채의 대비는 색채어의 대비도 되고 색채의 이미지의 대비도 돼. 색채어는 알지. 색깔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말이고 색채 이미지는 색깔을 연상할 수 있는 말이면 돼. 얘들아, 눈 위에 피가 떨어졌어. 눈 위에 피가 떨어졌어. 색채어야 색채 이미지야? 색채 이미지. 그것도 여러분 색채의 대비야. 정확하게 알아둬야 돼. 자, 붉은 팝밭에 푸른 새싹을 보아라.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다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면 일단 이 시를 볼게. 자, 화자. 특별한 청자가 없으니까 일단 주인공으로 보고, 자, 그 다음에 제발 부탁. 보아라. 명령형이라고 대화체는 아니야. 자기 자신에게 명령할 수 있지. 이 시에는 이연의 둘째 줄 너의 그림자가 있지. 너. 자, 너니까 당연히 뭐야? 대화체야.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반전이 있어. 자, 너가 뭔지. 자, 그러면 화자가 주인공이니까, 자, 화자가 이제 부정적인 이유를 따져볼게. 자, 화자가 이제부터 왜 부정적이냐? 무언가를 잃는다 적으면 안 돼. 상황에다가 상황에다가는 쌤이 부정적인 이유를 적으라 그랬잖아. 화자는 지금 무언가를 잃는 건 나쁜 게 아니야. 화자가 부정적인 이유엔 그걸 적으면 안 돼. 자, 이형 가볼게. 먼지 앉은 석경 너머로 너의 그림자가. 자, 밑줄 읽어. 먼지 앉은 석경 너머로 너의 그림자가. 자, 그럼 얘들아, 지금 1년에서 주어가 얘하고 얘였지. 2년의 주어는 뭐야? 너의 그림자지. 그럼 당연히 너의 그림자도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시에서 너의 그림자도 부정이야. 주의해야 돼. 너가 부정적인 게 아니야. 너의 그림자가 부정적인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너의 그림자도 어때? 마이너스인데 먼지 앉는 석경 너머로. 잠깐만. 먼지가 앉았다는 얘기는 어때? 그만큼 오래됐다는 얘기야. 자, 그럼 일단 이 속성은 그대로 갖고 가지. 자, 그 다음에 그림자야.
그림자. 그림자는 뭐가 아니야? 너가 아니지. 실체가 아니야.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자는 이거를 나타내. 허리야, 허리. 얘가 이건 너희들 하기 힘들어. 알아둬야 돼, 근데. 자, 너의 그림자가 움직이듯 묵은 사랑이 움직일 때.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움직이듯도 긍정으로 봐야 돼, 부정으로 봐야 돼? 위에 벗겨지는 게 긍정이었으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움직이듯도 어때? 긍정으로 봐야 되는 거야. 푸른 팝밭에 푸른 새싹을 보아라. 얻는다는 것은 곧 뭐한 거다? 잃는다는 것이다. 자, 너희들 너의 그림자는 여기 봐. 마이너스로 봤어야 되고 이거는 안 나와. 이거 정도. 아, 오래됐구나. 이거 정도만 여러분들이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 자, 마지막 세 번째. 3년이 여러분 어렵습니다. 이게 왜 어려운지 봐. 자, 새벽에 준 조로의 무리. 자, 새벽에 준 조로의 무리지. 긍정이야, 부정이야? 얘도 어때? 당연히 부정이지. 여기에 나와 있는 조로의 물도 시의 흐름상 어때? 부정으로 봐야 되는 거야. 자, 그런데 막 조로의 불이, 자, 여기까지 밑줄 긋을 거야. 대낮이 지나도록 마르지 않고 젖어 있듯이. 얘들아, 3년이 왜 어려운 줄 알아? 1년의 서술어하고 2년의 서술어는 긍정이었지. 왜? 벗겨지는 거하고 움직이는 거는 뭔가 변화가 여러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 새벽에 준 조로의 물이 대낮이 지나도록 마르지 않고 뭐에 있어? 젖어 있지? 잠깐만. 조로의 물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니까 얘는 뭐 해버려야 돼? 말라버려야 되는데 계속 뭐에 있어? 젖어 있는 거야. 그럼 우리는 계속 뭐에 젖어 있는 거야? 이것들이 어때? 젖어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조로의 물이 나타내는 건 뭐냐면 과거에 대한 집착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부정적인 이유에다가 미안해, 잃는다는 걸 적으면 안 돼. 부정적인 이유는 과거에 대해서 뭐 하는 거야? 계속 집착하는 거야. 자, 이건 이렇게 할게. 낡은 가치에 대한 집착. 자, 이 속에서 화자의 정서 및 태도. 자, 이 순간에 어때? 뭐를 알았어? 와씨! 내가 뭐를 얻으려면 이뤄야 되네? 내가 뭔가 얻으려면 이뤄야 되네? 뭐를 얻었어? 교훈, 깨달음을 얻은 거야. 이 시의 시적 화자의 태도는 여러분 어때? 깨달음이야. 의지야. 어떤 의지? 낡은 가치를 떨쳐버리겠다라는 의지야. 자, 그런데 이거는 EBS의 해석이고 나도 어느 정도 여러분 공감이 돼. 자, 마지막 연에서 자, 읽어볼게. 새벽에 준 조로의 물이 대낮이 지나도록 마르지 않고 젖어있듯이 묵은 사랑이 밑줄 그어 뉘우치는 마음의 한복판. 밑줄 그어 뉘우치는 마음의 한복판. 요게 이해 안 가는 게, 얘들아, 묵은 사랑이 젖어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묵은 사랑도 빨리 조로의 물처럼 뭐 해버려야 돼? 말라야 돼. 근데 얘가 어때? 젖어있지. 그런데 어디에 젖어있어? 뉘우치는 마음의 한복판에 젖어있지. 두 글자. 뉘우친다. 성찰. 그러니까 화자는 낡은 가치에 지금 계속 집착하면서도 그거를 떼쳐내야, 아니지, 떨쳐내야 된다고 계속 뭐는 하고 있는 거야? 성찰은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거기 적어. 뉘우치는 마음의 한복판. EBS 수특 사용설명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부분이야. 자, 저거 뉘우치는 마음의 한복판에다가 요거는 성찰하는 태도야. 자, 이 시의 화자는 낡은 가치를 거부하고 자,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겠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참고 삼아서 너희들 김수영, 그럼 사랑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김수영 아는 시 알지? 김수영 씨의 눈.
눈은 살아있다. 김수영 씨 어때? 폭포. 풀은 눕는다. 김수영 씨의 풀. 김수영 씨 어때? 사령. 내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그쵸? 김수영 씨 워낙 중요한 시이기도 하고, 이 시는 여러분 평가원하고 수능에선 한 번도 안 나왔는데 교육청 모의고사에선 단골로 나왔다. 문학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야. 요거 여러분 정리를 해두면 될 것 같아. 자 148페이지. 자, 출제 핵심 포인트 잠깐만 여러분 읽어봐. 아 30분만 힘내자. 언영아 뭐가 채워 되지? 아이 개새끼 저거 씨. 애들이 나보면 먹을 거에 집착 안 한다고 그랬는데 쌤이 먹을 거에 굉장히 집착이 강해. 어저께도 집에 갔는데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갔어. 번데기를 먹겠다. 쌤은 번데기 캔 알지? 이렇게 있는 거 그거 데펴서 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집에 갔는데 번데기가 없어. 세상을 다 산 것처럼 그런 표정으로 하고 있었는데 와이프가 맛있는 걸 해줘서 먹는데 와이프가 그러더라고. 내가 되게 힘들어 보이는데 그냥 얼굴은 웃고 있다 그러더라고. 그런 것 같아. 쌤은 이게 그냥 딱 보면 학원 강사가 난 이거 아니면 할 일이 없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딱 들 정도로 나는 되게 힘들어. 집에 가면 알지? 쌤 수업 되게 많은 거. 근데도 가면은 그냥 하루 되게 보람차고 되게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 무슨 과를 중요하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아. 진짜로. 쌤이 이 일로 성공한 건 내가 이 일을 좋아하니까 성공을 하는 거지. 하고 싶은 일 해, 얘들아. 엄마 의견 따라가지 말고 니들 하고 싶은 거. 그러면서도 나는 우리 둘째 딸한테 약대 가자 맨날 그러거든. 자, 되게 모순적인데, 자, 이게 아빠의 마음과 이게 선생님의 마음이 다른 것 같아.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애들은 아빠가 선생님인데도 절대 내 말은 안 들어. 하나쌤이 뭐라 그러면 바로 듣거든. 똑같은 얘기인데 내가 하면 아빠가 뭘 알아 그래요. 내가 알겠지. 학원 강사인데. 근데 아빠가 뭘 알아. 진짜. 자, 하여튼 어저께도 하여튼 먹는 거 옛날에 한번 와이프랑 싸운 건 아닌데 이런 일이 있었어. 쌤이 이제 그때 이제 재종반 수업을 할 때 아침에 일어나면 소보루빵 하나를 그때 이렇게 사다 놓고 쟁겨놓고 이렇게 먹어. 근데 내가 잘못한 건지 아니지. 그게 내 낙이 아침에 일어나서 소보루빵 하나 먹는 게.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우리 큰애가 그때 어렸을 때야. 집에서 자전거 타고 다닐 때 알지? 세발 자전거 집에서 이렇게 막 타고 다닐 때 있잖아. 얘들아. 일어나서 이제 소보루빵을 딱 봤는데 없어. 딱 보니까 우리의 뒷좌석에 소보루빵이 한 3분의 1 정도만 얘가 먹어가지고 남아있는 거야. 내 건데. 근데 그때 심하게 애를 혼냈어. 아빠 걸 그렇게 먹으면 어떡하냐고. 근데 와이프가 그게 애를 혼낼 일이네. 아니 아빠 거를 어쨌든 간에 도둑질한 거 아니야. 그 혼내는 게 맞지 않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와이프랑 좀 심하게 싸운 적이 있어. 솔직히 물어볼게. 내가 잘못한 거니? 내가 잘못한 거야? 야, 딸이 아빠 빵을 훔쳐먹었어. 화를 내는 게 맞아 안 맞아? 아, 그게 내 거라는 걸? 걔가 4-5살 때니까? 아니야, 알았다고 생각할래. 알았다고 생각할래. 자, 하여튼 인생이 먹는 게 쌤이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 쌤이 이게 뱃살을 좀 빼려고 다이어트를 하는 중이라 하여튼 그렇게 좀 뭐 먹을 때는 되게 오늘은 회를 먹으려고 집에 가서 자 이제 김용구 태계 들고 별표 2개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굉장히 시를 되게 유명한 시를 되게 많이 쓰시고 그랬던 분이지. 자, 거시적 독해 잠깐만 읽어볼게. 이 시의 화자는 사랑의 구체적 대상을 지목하여 그에 대한 자신의 정서와 처지를 자연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또한 임과 함께 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면서 임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그럼 딱 봐도 일단 밑에 분석하는 건 되게 쉽겠지? 당연히 부정적인 이유하고 정서 밑 태도를 줬으니까. 오늘 수업은 그거야. 오늘 수업은 시어의 의미 찾는 그걸 여러분 연습을 시키는 거거든. 자, 뒷장 넘겨서. 자, 이 시에서 아름다운 자연과 대비되는 화자의 부정적 심리를 빗대는 비유야. 빗댄 시구를 모두 찾아줬고, 2번 이 시에서 시적 화자와 청자를 빗댄 자연물을 각각 하나씩 적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주의해야 될 게 화자의 마음을 비유한 시구가 있고 화자 자체를 비유한 시어가 있어. 따로따로 적는 거야. 알겠죠? 자, 해봐. 병신은 자연물이 아니다. 응?
자, 여기까지는 뭐 똑같이 썼겠지? 오케이. 자, 이 시는 일단 그대, 물론 청자가 화자 앞에 없으니까 독백이긴 하지만 시에서는 청자가 있으니까 분명히 이제 대화체의 시가 되는 거야. 자, 당신이 안 와.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자, 거기에 나와 있는 부분에는 자, 그리움이라고 적었는데 자, 그리움 말고 이제부터 내가 뭐를 적을지 봐봐. 자, 시를 봅시다. 산마다 단풍 동그라미 쳐. 단풍만 저리 고우면 뭐한다요? 뭐한다요? 산 아래 물빛만, 물빛 동그라미 저리 고우면 뭐한다요? 산 너머 저 산 너머로 산 그늘도 다 도망가 불고 산 아래 집 뒤안 하얀 억새꽃, 억새꽃 동그라미 쳐. 하얀 손짓도 당신 안 오는데 뭔 어찌시다요? 자, 느낌상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세 개 동그라미 친 게 아름다운 자연인 건 알겠지? 자, 얘는 부정이 아니라 분명히 뭐야? 긍정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걸 봐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 왜? 누가 없으니까. 당신이 없으니까. 이건 여러분 당신하고 같이 봐야 돼.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어. 왜? 당신이 없으니까. 여보 난 그래. 자, 자, 저런 것들이 다 뭔 소용이 나요. 요즘 아주 모니터링을 잘 하시더라고. 그래서 멘트는 알려줘야 돼. 자, 저런 것들이 뭔 소용이 나요? 뭔 소용이 나요? 잘 봐. 어두운 산머리 초생딸만 그대 얼굴같이 걸리면 뭐한다요? 자, 그럼 여기서 초생딸은 뭐의 보조관념이야? 그대 얼굴의 보조관념이지. 자, 그러면 뒤에 2번 문제에서 청자를 빗댄 자연물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 초생딸이 되겠지. 자, 그러면 잠깐만 여기에 나와 있는 그대를 뭐에 비유했냐면 초생딸에 어때? 비유했지. 자, 비유는 반드시 유사성을 갖고 있어야 돼. 그러면 그대와 초생딸의 유사성은 뭔가 있겠네. 뭐? 둘 다. 초생딸도 어디에 있어? 하늘에 있는 거잖아. 공통점은 둘 다 멀리 있는 거야. 자, 자, 마른 지푸라기 같은 내 마음에. 자, 그러면 화자의 어두운 마음을 비유하는 게 뭐야? 마른 지푸라기지. 자, 마른 지푸라기 세모쳐. 마른 지푸라기 같은 내 마음에 하얀 서리 세모 끼어가고 저 달 금방 접을면 세상길 다 막혀 막막한 어두운 천지, 어둠 천지 세모쳐. 자, 세 개를 적어야 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세모친 세 개가 화자의 어두운 마음, 막막한 마음을 나타내는 거야. 자, 얘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야. 자, 잠깐만. 자, 그럼 둘이 어때? 대비인 건 알겠지? 요렇게 써볼게. 배경과 정서의 대비. 배경은 어때? 긍정인데 정서는 부정이잖아? 자, 그래서 배경과 정서의 대비. 너희들 이 용어 알아둬야 돼. 잠깐만. 조응이라는 단어는 서로 같은 걸 대응시키는 거고, 대비라는 단어는 서로 다른 걸 대응시키는 거고, 첫머리를 따 대응. 대응은 공통점, 차이점 따지지 않고 대응시키는 건 대응이고, 조응은 공통점, 대비는 차이점, 대응은 그런 거 여러분 안 따지는 거야. 이 용어 진짜 요즘 많이 나와. 조응이라는 용어. 조응은 공통점이에요. 자, 아직 여러분 하나 안 했어. 그리고 이제 EBS에 나와 있는 내용도 하나만 해줄게. 자, 이제 화자를 비유한 말이 뭐냐. 자, 세모 친 거 세 개는 화자의 마음을 비유한 거고, 자, 병신같이, 바보, 천치같이. 잠깐만, 나를 뭐라고 얘기했어? 병신,
바보, 천치라고 그랬지. 자, 이제부터 왜 자기 자신을 병신, 바보, 천치라고 그랬는지 봐봐. 이가을 다가도록 서리밭에 하얀 들국으로 피어 있으면 뭐 한다요? 들국이 누구야? 나야. 들국이 나야.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화자는 여기 봐. 들국으로 그 사람을 뭐 하고 있어? 기다리지. 그런데 임을 기다리는 자신을 뭐라고 그랬어? 병신, 바보, 천치라고 그랬지. 그 이유는 임을 기다리는 나를 왜 병신, 바보, 천치라고 얘기했을까? 임은 안 와. 안 오는데 그걸 미친놈처럼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화자의 기다림은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막막한 기다림. 그 사람은 안 와. 그런데 병신같이 들국처럼 계속 서 있는 거야. 그리고 약간 여기에는 이 정석까지 나와야 되고 EBS에 나와 있는 얘기니까 알아둬야 돼. 얘들아, 뭐 한다요? 뭔 소용이다요? 임에 대한 가볍지만 뭐의 정석까지? 너 왜 안 와? 너 안 오면 이런 거 아무 쓸모 없어. 뭔 소용이다요? 뭔 소용이다요? 임에 대한 가벼운 원망까지도 여러분. 자, 집중해. 자, 요거까지 여러분 적어놔. 그리고 나는 별로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EBS에서는 이거를 한 챕터로 해서 좀 내주고 있어. 요거까지 한번 적어줄게. 이 작품에서 단풍, 억새풀, 서리, 들국, 얘네 넷의 또 공통점. 얘는 아름다운 자연이지. 그죠? 얘는 화자의 부정적인 정서고 얘는 화자를 나타내. 근데 얘네 넷을 왜 묶고 있냐면 계절적 배경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고 얘네 넷은 애상적 정서를 더욱더 고조시키는 객관적 상관말. 요것도 여러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 자, 154쪽 문정리의 흑 별표 하나. 요거는 너희들 내일 모레 복습할 때 한 번만 좀 읽어줘. 꼭, 수업은 안 해. 뒤에 복효군의 느티나로부터 별표 하나. 요것도 한 번만 주제하고 그 해제만 여러분 읽어도, 아, 이런 시구나. 어렵지 않을 거야, 얘들아. 그냥 읽는 것만으로. 자, 이제 마지막 시. 158페이지. 백석의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당연히 별표 3개. 자, 너희들에게 하나만 물어볼게. 여기서 출발점이야. 얘들아, 성찰은 긍정적인 정서야, 부정적인 정서야? 성찰은. 자, 그거에 대한 여러분 해답을 여러분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제목이 뭔지는 알지? 여기 봐. 시적 화자가 피난을 갔어. 어디로? 남신의주에. 동네 이름이 무슨 동이야? 유동. 골뱅이 유명한 데 있지. 유동. 그 다음에 새 들어 사는데 주인집 이름이 누구야? 주인 이름이 박시봉이야. 이름도 좀 그렇지? 박시봉이라는 사람 집에 새 들어 사는 그런 내용이야. 자, 그러면 오른쪽. 이제 거시적 독해하고 미시적 독해를 하는데 2번 잠깐만 봐봐. 2번. 미시적 독해 2번. 이 시에서 시적 화자의 성찰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시어는 힌트 하나 줄게. 행위야, 행위. 성찰이라는 건 어때? 너희들 혹시 그거 알아? 여기 봐. 윤동주 씨의 참회록에 보면 자아성찰의 행위가 거울을 닦는 거거든? 윤동주 씨의 그 자화상을 보면 어때? 자아성찰의 행위가 우물을 들여다보는 거야. 여기서도 자아성찰의 행위가 비유적으로 나와. 행위를 여러분 찾아주면 돼. 자, 요거 한번 해보고 자, 끝내도록 하죠. 자, 해봅시다. 자, 마지막 시.
강의 못 들은 거 있으면 쌤한테 톡해. 얘들아 다 보내줄게. 다 찍어놨어. 밀리면 안 돼. 정서 및 태도에다가 긍정, 부정 두 개 다 써야 돼. 시상의 전환이니까.
선생님 재수반 수업을 안 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어쩔 수 없이 이제 한반을 해서 한 40명 정도를 가르치는데, 물어봤더니 얘네들도 이제 요거를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이거 풀고 나서 내가 반드시 해야 될 게 뭐야, 복습한 다음에 수특에서 해당 부분을 꼭 풀라고 그랬잖아. 작년에는 여러분 숙제 중에 그거 없었어. 작년에는 그냥 내가 설명하면 수특 따로 안 사도 된다고 그랬거든. 근데 선생님 그 문학 강의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아무래도 설명 위주로 되어 있으니까, 그쵸? 문제를 여러분들이 따로 못 푼단 말이야. 근데 문제 푸는 감은 계속 익혀야 돼서 쌤이 언제나 그 위에다가 제발 EBS 수특 페이지 적어놨으니, 물론 숙제표에도 있지만 이거 공부하고 나면 EBS를 한번 풀어보면 아 확실히 아니까 이렇게 쉽네, 그런 것도 여러분 느껴보고 배운 걸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도 있고 좀 해줬으면, 여태까지 안 한 사람이라도 꼭 좀 수특 여러분 해 풀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수능 완성도 이 컨셉으로 나갈 거야. 수능 완성도. 수능 완성 강의는 언제 여러분 끝낼 거냐면 구모 전까지 여러분 수능 완성이 다 끝나. 너희들 알겠지만 6모는 수특이 반영되고, 9모는 어때? 수특, 수한이 모두 반영되고, 수능도 어때? 수특하고 수한이 모두 반영돼. 그래서 9모 끝나고 나면 그때는 너희들 기말고사, 중간고사 망쳐도 되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9월서부터는 그냥 바로 파이널 강의를 여러분 들어가. 2달 반 동안 여러분. 그러면 여태까지 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하고, 그 다음에 그때는 정말로 나올 만한 질문만 찍어서 해. 작년에도 파이널에 했던 강의가 다 EBS 연계돼서 나왔어. 지금은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차근차근 여러분 해달라는 대로 하고 꼭 수특 문제를 여러분 좀 풀어줘. 자, 일단 이시. 자, 화자는 일단 주인공이야. 자, 독백체이시고, 자, 여기는 뭐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야. 자, 상황. 자, 부정적인 이유는 거기 보기에도 나와 있지만 새빵에서 무료하게 살면서 외롭게 떠돌이 생활을 해. 자, 뭐 외로운, 뭐 떠돌이 생활, 뭐 이런 거 이건 상관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 여러분 정서 및 태도를 잠깐만 봅시다. 자, 이 작품에서 여기 봐. 상승의 이미지가 갑자기 일어나는 부분이 있지. 그러면서 여기서 시상의 전환이 일어나. 뭐? 어디? 그러나. 자, 그러나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시상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웃긴 게 뭐냐면, 자, 고개를 들었지. 근데 그게 고개만 든 게 아니라 시적 화자의 정서도 어때? 상승을 하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자, 그러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게 되는데, 자, 그러면 도대체 마이너스의 정서에는 뭐가 있고 플러스의 정서에는 뭐가 있는지 봐. 자, 우선 1번 미시적 독해 1번. 이 시에서 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찾아 첫 어조를 쓰고, 그러나야 시의 밑줄 친 부분을 참고하여 화자의 정서가 변화하게 된 계기. 이건 여러분 흰바람 벽이 있어야서도 나와. 자, 밑줄 친 거 봐봐.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힘든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됐어? 얘들아, 나는 내 마음대로 안 돼. 나보다 더 높은 존재가 나를 굴리는 거야. 우리 고전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지. 결국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나보다 높은 존재가 나를 굴리는 거야. 무슨 론? 운명론이야. 결국 여기에서 시적 화자가 정서가 바뀌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운명론이야. 미안한데 거기에다가 갈매나무를 봤다 이런 거 적으면 안 돼. 갈매나무는 화자가 일단 정신을 차리고 나서 갈매나무를 보고 자신의 감정을 거기에다가 어때? 투영을 한 거지. 갈매나무 자체가 계기가 된 건 아니야. 운명론. 자, 그럼 이제 질문 2번. 이 시에서 시적 화자의 성찰을 비유한 표현은 시어는. 얘들아, 쌤이 성찰은 반성하고 다르다고 그랬어.
반성은 졸지 마. 반성은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는 게 반성이야. 성찰은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면 성찰이야. 야! 성찰이 범위가 넓어, 반성이 범위가 넓어. 성찰이 범위가 넓은 거야. 누누이 얘기했다. 네이버에서 성찰의 뜻을 찾아보면 반성하고 동의어로 나와. 평가원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평가원의 정의를 따라야지 네이버의 정의를 따르면 안 돼. 자, 그러면 성찰은 자신의 삶을 계속 돌아보는 거야. 이런 말 써볼게. 되씹어보는 거야. 뭐 적었을까? 책임질. 책임질. 자, 거기 보면 나는 슬픔이며 어리석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책임지라는 것이었다. 자, 밑줄 친 거에서 어때? 중간 부분에 보면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림을 연하여 책임지라는 것이었다. 이거는 선생님 설명이기도 하고 EBS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나와 있는 계기이기도 해. 자, 잠깐만.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성찰은 그러나 앞에 있어, 뒤에 있어? 앞에 있지. 잘 들어야 돼. 얘들아, 여기 봐. 성찰이 있어. 성찰이 긍정적 행위로 이어지면 이 성찰은 긍정이야. 성찰이 있는데 이 성찰이 부정적 행위로 이어지면 얘는 부정이야. 성찰 자체를 긍정인지 부정인지 따지면 안 돼. 얘들아, 왜 윤동주 씨의 시에서 자아성찰이 긍정인 줄 알아? 성찰을 하고 윤동주 씨는 바뀌잖아. 그래서 여러분 성찰이 긍정인 거야. 자, 그런데 여기 봐.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책임질했지. 내 가슴이 꽉 메워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일 적이며 또 내 스스로 화끈 날이 불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부끄러워.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려 뭐 할 수밖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느낀 거야. 얘들아, 이 사람은 자신의 삶을 딱 돌아보고 나 쓰레기네. 뭐 해야지? 죽어야지라고 느낀 거야. 그럼 이때의 성찰은 절대 긍정이 아니지. 여러분, 성찰을 긍정이냐 부정이냐로 여러분 규정 짓지 마. 성찰이 과연 어떤 결과물로 이어지는지를 따지라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마이너스에는 여러분 봐봐. 한탄. 자신의 삶에 어때? 한탄하지. 성찰하지. 성찰도 마이너스야. 거기에다가 차라리 뭐 해버리자? 죽어버리자. 너희들 셈하고 배웠던 시 중에 한용운 씨의 당신을 보았습니다 해서 영원의 사랑을 받을까 기억나? 삶을 뭐 해버릴까? 죽는다라는 건 자신의 삶을 뭐 하는 거야? 체념하는 거야. 포기하는 거야. 자, 그런데 되게 이제 특이한 게 나와. 자, 이제 운명론에 빠졌어. 밑줄 친 거에서 두 줄만 내려가.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어때? 가라앉고 그랬지? 자, 너희들 아는 시 하나만 얘기해 줄게. 윤동주 씨의 쉽게 쓰여진 시에서는 침전이라는 단어가 하강의 이미지로 부정적인 이미지로 쓰였거든? 근데 여기에서는 슬픔하고 한탄이 어때? 가라앉지. 그럼 얘는 하강의 이미지이지만 부정이야 긍정이야? 긍정이야. 하강의 이미지지만 긍정이야. 왜? 슬픔이 뭐 된 거야? 가라앉은 거야. 슬픔이 어때? 정화된 거라고.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그 드물다는 굳지. 그럼 굳다라는 건 뭐야? 화자는 결국 자신의 삶에 대해서 뭐를 갖게 돼? 의지를 갖게 되지. 그러니까 당연히 시상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지. 거기 보면 뭐 쥔을 붙였다 뭐 새들었다, 이거는 너희들 선생님 그 과제물표 뒤에 보면 이 시들에 대한 해석을 이끌어냈으니까 그거 보면서 여러분 공부를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10주차까지 끝났는데 우리가
앞으로 육모까지 남은 시간이 여러분 4시간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 수특은 11, 12, 13, 3주차만 남았어. 그 이유는 뭐냐? 오늘 보강한 이유는 뭐냐면 육모 전에는 당연히 육모 어떻게 나올지 해서 그 육모 풀어나가는 순서라든지 그런 걸 한번 공부를 좀 해야 돼. 이해가지? 그래서 내가 오늘 보강을 통해서 여기까지 진도를 딱 나가면 선생님이 하고 싶었던 얘기까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여기를 좀 빨리 삐워줘서 쌤이 재밌는 얘기도 못하고 그냥 빨리 지나갔는데, 자, 우리 이번 주 주말서부터 다시 진도 똑같이 나가도록 하고, 앞으로 책은 얘하고 여러분 2개를 갖고 오고, 요 뒤에 비문학 과제물이 있어. 요거는 선생님이 다음 주서부터 이제 숙제로 여러분 내줄 테니까 하고, 강의 못 들었던 거 있는 사람들은 쌤한테 톡 보내. 다 보내줄 테니까. 다 찍어놨으니까. 그렇게 여러분 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 진도 여기까지 나가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